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한데, 자,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서를 이제 의혹 보도 형식으로 해서 내보냈는데 8년 만에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이 요구를 하니까 이제 사과를 한 건데, 근데 SBS 노조가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언론의 고유한 기능인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이었다 이런 주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작진 명의로 나온 입장문을 보면 그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과하는 게 맞죠. 네. 그럼 SBS 노조의 입장에 따르면 네. 사과할 일이 아닌데 권력자의 어떤 외압, 네. 그런 압박에 의해서 네. 언론의 독립이 훼손되고 제작진이 마지못해서 어떤 시인과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언론노조 SBS 본부의 입장 때문에 뭔가 입장을 재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노조의 입장에 전혀 동의가 안 되고요. 네. 권력자는 언론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쉬운 어떤 형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장을 치환시켜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2018년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 때문에 네. 8년째 만 7년 이상 피해를 본 피해자예요. 그렇죠. 그 조폭 연루설 그것도 살인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에서 네. 그 살인을 저지른 조폭 세력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 책임을 져야죠. 그걸 뭐 누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사자인 피해 당사자인 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본인의 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공적 책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이거는 나와 관련된 일이니까 내가 참을게. 이거는 사인이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인이면 더더욱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뭐 나는 대통령이니까 내가 참을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시대하고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만약에 노종면 의원께서 데스크였다면은 이런 아이템을 네. 갖고 온단 말이에요. 실무 제작자가. 네. 어떻게 검증하셨을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살인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네. 그 해당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있었던 그 파타야 살인 사건 그 편을 후속편을 만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파타야 살인 사건 그 후 1년이라는 그런 제목하고 네. 조폭과 권력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흐름이 예. 조폭 살인 사건 그다음에 정치인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해당 정치인이 이 조폭의 살인 사건하고 어떤 연결이 됐을 때 그런 배치가 가능한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은 네. 살인 사건하고는 또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PD도 본인이 인정했어요. 자기는 그냥 조폭과 정치권과의 어떤 그 막연한 연결 관계에 너무 쉽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였다. 그러면 그걸 따로 떼서 보도를 했어야죠. 그렇죠. 제가 데스크였다면이라는 가정이 좀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합당하지 않죠. 예. 일단 아이템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네네. 그래야 둘 다 어떤 보도 가치가 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도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네. 굉장히 헐거워요.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네. 영화 뭐 신세계, 영화 아수라 이런 것들을 쭉 깔아요. 그렇지. 그 영화가 다 조폭 영화잖아요. 네. 신세계는 사람을 드럼통에다 집어넣고 시멘트를 채워가지고 죽입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 앞부분에 배치해요. 그리고 그 조폭을 담당한다는 형사 얼굴도 안 나오고 그냥 오디오로 네. 이런 거는 현실에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아수라예요. 예. 아수라 다 아시다시피 그 안남시라는 가상의 시를 배경으로 한 이제 조폭 드라마인데 그 시장하고 조폭이 연루돼 있잖아요. 네. 야, 그러면서
시작부터 예, 이 기획은 이재명을 겨냥한 거야라고 아예 그 커밍아웃을 하고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됐고 그 네. 영화 아수라가 뭐 성남시냐 아니냐 뭐 이런 그게 이제 안남시라는 이름이고 네. 그 안남시장을 이제 황정민 씨가 연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조폭하고 연루돼 있는데 뭐 그 돈 잘 버는 도시에서 일어난 조폭과의 연루설 막 이러니까 예. 성남시 아니야 이러는데 거기다가 아예 SBS는요. SBS가 지상파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대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두의 살인 사건 신세계 붙이고 그 다음에 아수라라는 영화를 붙이고 네. 그 아수라 영화 장면에다가 이재명 사진을 붙였어요. 당시 이재명 지사였잖아요. 네. 정치인 이재명의 사진을 그 영화에다 붙여놓고 네. 거기 정치 관계자의 녹취가 나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스토리가 실제로 있다고 이래놓고 어디서 빠져나가요? 그 당시에 해당 피디가 뭐냐 그랬냐면 무슨 클리셰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클리셰. 이게 뭐 언론에서 자주 쓰는 그런 기법이다. 네. 그걸 만약에 소위 말하는 이제 모두 부분에 인트로 부분에 그런 도입 영상을 쓸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런 거 저도 많이 봤는데 네. 그럴 때 실제 사람을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갖다 붙였어요. 사진을 아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보도 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인정을 받으려면 실제로 연루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네. 사과해야죠. 예. 그 사과하라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 노조에서 뭐라 그랬냐면 PD에 대한 좌표 찍기래요. 좌표는 그 당시에 2018년 7월 21일에 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한테 좌표를 찍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누구한테 해야 될 얘기인지를 한번 곱씹어 보기 바랍니다. 언론노조 SBS 본부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은 아니 이런 논란이 그 자기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좌표 찍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볼 수 있는 역풍 같은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는 중요합니다. 네. 언론 독립 보장돼야 된다고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고요. 네네. 저도 뭐 노조 활동을 하면서 이러저런 일을 겪었습니다만 그 네. 가치를 부인하는 대한민국 국민 보통의 국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네. 볼 때는 그 이면에 있는 언론의 책임에 대한 생각이 느슨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네. 않고서는 이런 입장을 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네.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형신 논리 뒤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예요. 네.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피해자는 피해자인 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이니까 참아라? 네. 그 얘기를 어떻게 언론의 입으로 합니까? 정말 제가 생각해도 곱씹을수록 좀 황당한데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마지막 부분이 제가 정말 충격을 네. 받았어요. 야 이게 지상파 전파로도 나올 수 있구나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PD가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후보의 포스터를 똘똘 말아서 손으로 들고 있고 손으로 들고 있었죠. 그래서 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주고받는 그 통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이재명 지사란 말이죠. 근데 이재명 지사가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는데 전반적 흐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속이 탔구나, 애가 네. 탔구나. 그래서 이렇게 참 변명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시청자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와, 이 정도면은 이제 이재명 죽이려고 달려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당시 SBS 사장한테도 전화했고 네. 제작진에도 전화했잖아요. 예, 그걸 예. 그 당시에 인정을 했습니다. 네. SBS가 그걸 다 녹음해 놨었고요. 예. 이제 취재 과정에서 방송되기 전에 취재를 당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제작진을 향해서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 공개된 그 일부 발췌된 것만 보더라도 네. 물론 그거 가지고 그 당시에 왜 사장한테까지 전화해서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그 통화 속에서도 해당 PD한테
본인이 윗선에 전화해서 곤란하게 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의 입장을 밝혔고 네. KBS 인터뷰에서도 네. 경기지사로서 그 당시 경영진에 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네. 근데 왜 SBS만 안 그래요? SBS 노조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사과했던 것까지 요번에 끄집어내서 네. 그때도 당신이 SBS 사장한테 전화하더니 이번에도 또 사과하라고 요구하냐 이렇게 프레임을 이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피해 당사자로서 네. 본인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예.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공감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하소연했어요. 근데 그걸 비판하면 됐지. 그걸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방송에 파타야 살인사건 조폭 연루설을 얘기하는데 그 당사자 취재당하던 사람의 얘기 녹취를 그 사건과 무관하게 네. 거기에 대해서 조폭을 변호한 것 같고 문제 삼으니까 사적인 얘기까지 했잖아요. 자기 본인의 조카가 국제 마피아 그 조폭이어서 과거에 변호한 사실도 있다고 네. 그렇게 털어놓은 것까지도 방송에 썼어요. 치졸하게 방송을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맞습니다. 변호사가 영화 누구나 다 앞에다 변호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려면 그걸 띄어서 비판하든가 네. 그걸 살인사건하고 조폭하고 다 버무려 가지고 엉망으로 구성을 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피해자가 8년 만에 7년 만에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뭐 언론 길들이기라고 좌표 찍기라고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참 SBS 노조를 보면서 이 친구들은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널리즘을 완성하는 길까지 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도가 예, 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맞고요. 네. 함께 그 언론의 자유가 더 꼽히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 필요한 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흔히 언론 개혁이라고 부르지만 네.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제도적 요구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부분에서 언론이 좀 벗어나 있었다. 네.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반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노조 SBS 본부는 그 보수 정부 들어서면은 그냥 톤 다운하고 넙죽 엎드리다가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고개를 쳐들고 자기들의 과오조차도 그렇게 정당화시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근데 SBS 노조가 그랬다는 데는 저는 동의는 안 하고요. 네. 일부 언론인들이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전국 언론 노조도 그렇고 그리고 SBS 노조도 그렇고 어떤 경영진의 외압이라든가 정치적인 그런 압박 속에서 파업도 하고 투쟁한 부분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고요. 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그 말씀도 동의가 되는데 SBS 노조가 그 보수 정부 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반나절이라도 파업 투쟁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는지를 전 사실 묻고 싶은 거였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노종면 의원님 오늘 아침에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